조선의 과학자들 서양보다 100년 앞섰던 천재들의 기록. 침묵 속에 묻힌 천재들. 1441년 유럽이 아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갇혀있을 때 조선의 과학자들은 이미 하늘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하나하나를 숫자로 기록하고 있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시간의 것이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닌 기록으로, 칼이 아닌 측정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치국이, 자격루, 거중기, 앙부일구. 이것들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다. 이것은 데이터 기반 국가 경영이라는 21세기적 개념을 500년 전에 실현한 천재들의 유산이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의 기록자들을 깨운다. 제1장 하늘을 재는 나라의 시작 과학이 된 왕건. 조선이 선택한 건 믿음이 아니라 측정이었다. 1392년 조선 건국. 새로운 왕조는 새로운 통치 철학을 필요로 했다. 고려가 불교와 신비주의에 기댔다면 조선은 유교와 합리성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조선의 건국 이념은 단순히 철학적인 게 아니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정치였다. 세종은 즉위 직후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땅과 하늘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조선의 과학은 시작됐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조선 과학자들의 첫 번째 미션이었다. 제2장 핏방울을 숫자로 바꾼 사람들 치국이의 탄생.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시스템. 1441년 5월 세종 23년 세종은 전국에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비가 내린 양을 숫자로 기록하라. 당시 유럽은 아직 비는 신의 축복이라는 수준이었다. 중국조차 단순히 많이 내렸다, 적게 내렸다는 식의 주관적 기록만 남겼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다. 치국이라는 청동 원통을 만들어 정확한 수치로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높이 30cm, 지름 14cm. 전국 각지에 설치된 이 치국이는 비가 올 때마다 그 깊이를 분 단위로 기록했다. 오늘 한양의 비 3분 7리, 평양의 비 5분 1리. 이 기록들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재정의 데이터베이스였다. 왜 조선은 비를 쟀는가? 조선은 농업국가였다. 농사는 곧 세금이고 세금은 곧 국가의 생존이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로 농사를 망치고 비가 너무 적게 오면 가뭄으로 백성이 굶주렸다. 세종은 이 문제를 감이 아닌 데이터로 해결하려 했다. 치국이의 기록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세금을 조정하고 재난 지원을 예측하고 식량 피축량을 계산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 국가 경영의 시작이었다. 유럽이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건 1639년 이탈리아의 카스텔리가 강우량을 측정한 이후다. 조선보다 198년 늦었다. 제3장 거중기 하늘을 들어올린 기계의 철학. 정약용, 물리학을 민중의 언어로 번역하다. 1792년 수원 화성 건설 현장. 정조는 거대한 성을 짓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다. 무게 수천 근에 달하는 돌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당시 방식은 단순했다. 사람을 더 투입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비효율적이었고 사고도 많았다. 정약용은 다르게 생각했다. 사람을 더 투입하는 게 아니라 힘의 원리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는 도르래와 지렛대의 원리를 결합해 거중기를 설계했다. 혁명은 힘이 아니라 원리에서 나온다. 거중기의 원리는 단순했다. 여러 개의 도르래를 조합해 힘의 방향을 분산시키는 것. 예를 들어 1000근의 돌을 들어올리려면 보통 100명의 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거중기를 사용하면 단 4명으로 가능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노동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백성의 땀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애민이다. 화성은 거중기 덕분에 예정보다 빨리 완공됐고 사상자도 거의 없었다. 유럽에서 크레인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다. 정약용은 그보다 100년 앞서 있었다. 제사장 자경루 스스로 움직이는 시계의 비밀. 장영실 시간을 자동화하다. 1434년 세종은 장영실에게 명령했다. 사람의 손 없이도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장치를 만들어라. 그 결과가 바로 자경루였다. 자경루는 단순한 물시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동 기계 시스템이었다. 작동 원리 물의 흐름이 만든 차동화. 자경루는 4개의 물통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통에서 두 번째 통으로, 두 번째 통에서 세 번째 통으로 일정한 속도로 물이 흘렀다. 마지막 통에는 부표가 있었고 이 부표가 올라가면서 내부의 기어를 움직였다. 그 기어는 인형을 작동시켰고 인형은 시간을 알리는 푹을 쳤다. 새벽 5시 푹 1번, 오전 9시 종 3번, 정오 징 5번.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고도 시간은 스스로 흘렀다. 서양보다 200년 앞선 오토마타. 유럽에서 자동 인형 오토마타에 등장한 건 18세기 자크 복항송 자크 TVAUCANSON 이후다. 그러나 조선의 자경루는 1434년에 이미 완성됐다. 이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동화 기술의 철학이었다. 제5장 실험과 기록의 민족 실패도 남긴 과학자들. 조선의 과학자들은 완벽을 숨기지 않았다. 조선의 과학 문서들은 독특하다. 성공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영실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의 흐름이 고르지 않아 실패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부표의 무게를 조정했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이것은 과학적 태도의 본질이다. 유럽의 과학자들은 종종 성공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들은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기록했다. 그 덕분에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실험을 재현할 수 있다. 제6장 왕이 된 과학자, 세종과학을 복지로 만든 왕. 세종은 발명을 권력이 아닌 백성을 위해 썼다. 세종의 발명 목록은 경이롭다. 치국이 농사를 위해, 앙부일구 정확한 시간을 백성에게, 천상열차 분야지도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 칠정산 달력을 독자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발명이 백성의 삶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세종은 말했다. 과학은 신하들의 자랑이 아니라 백성들의 도구여야 한다. 농사력, 복지의 기술. 세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농사력이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면 백성은 굶지 않는다. 그래서 세종은 천문학자들을 동원해 24절기를 조선의 기후에 맞게 재조정했고 지역별로 다른 농사력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복지 시스템이었다. 제7장 서양보다 100년 앞선 이후 측정의 문화. 조선은 직관이 아닌 측정으로 세상을 봤다. 왜 조선은 앞서 있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조선은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비의 양 치국이, 시간의 흐름 자경루, 그림자의 길이 앙부일구, 별의 위치 천상열차 분야지도. 서양이 왜를 묻는 동안 조선은 얼마나를 물었다. 이것이 조선 과학의 본질이었다. 제8장 사라진 천재들의 유산.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나라가 기울자 천재들도 사라졌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쟁은 조선의 과학을 파괴했다. 치국이는 노가 대포가 됐고 자경루는 불에 탔고 기록들은 흩어졌다.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기록은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남긴 문서들은 살아남았다. 세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2천만 쪽이 넘는 기록 속에 그들의 수식과 실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500년 전 조선의 과학을 복원할 수 있다. 500년 전 조선의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칼이 아니라 측정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숫자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조선의 과학자들, 그들은 천재가 아니라 시간을 기록한 사람들이었다. 기록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기록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바꾼다.